여기 보시면 이 학습 추론 이 페이지가 나오나요? 지금 화면에 학습 추론이라는 페이지가 나오나요 혹시? 여기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X트레인과 Y트레인을 넣어서 기계요를 학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함수죠. 그 선형 함수의 규칙이 나와요. 이게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 번 계속 여기 넣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계속 피팅을 해가는 거죠. 기울기와 절편을 계속 바꿔가면서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룰이 나오면 이제 이걸 갖고 예측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값을 여기서 넣어서 요 X 트레인에 대응하는 것들을 넣어서 예측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과정인 거죠. 훈련을 하고 그 모델에서 모델 갖고 와서 예측이라는 곳에다가 X 테스트를 넣어서 Y 프리드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값을 간 건 아니고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Y 프리드를 넣으면 이건 뭐냐면 예측값이죠. 예측값. 진짜는 Y 테스트잖아. Y 테스트.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응하는 값이 Y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기 보시면 Y 테스트거든요. X 테스트에 대응하는 건 Y. 그 셋이죠. 아까 여기 보시면 요걸 나눴잖아요. 요거를 몇 개를 나눈 거거든요. Y 테스트가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선 예측해서 나온 Y 프리드라는 것은 Y 해세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거는 테스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학습이 끝났어요. 어우, 정말 간단하죠? 이 세 줄을 이해하려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는 시각화 툴이죠. 시각화 툴은 오늘 시간이 되면 전체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일단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쪽은 예측값. 예측값은 2,800원에서 3,800원 안에서 예측해요. 이게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값은 12,000원까지 있어요. 이건 이상값이죠. 벗어나는 이상값들. 그렇죠. 이 두 개를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쉐이프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엑스트레인 쉐이프는 2,300개가 있고 테스트는 500개. 아까 80%로 나눈 거죠. 그리고 밸류 데이터는 여기에서 또 80%니까 1,800개를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균 온도가 10도고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5도예요. 그리고 최고 온도는 20도고 광유량이 0.8일 때 원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 어레이를 우리가 훈련한 요 모델에다가 프리딕트해서 A에다 넣어주면 얘가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산출을 해줍니다. 값을. 얼마요? 3,092. 3,092가 나와요. 근데 얘의 분포가 보시면 이 C본 차트는 제가 다룰까 안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포를 보시면 이게 시각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타블로 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프라이스에 대한 강수량을 보면 다른 거와 분포와 좀 달라요. 이렇게 다른 거는 분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종 모양의 분포죠.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가격이 이렇게 뭉쳐 있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선형을 이루지 않아서 아마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엔 그걸 표준화하죠. 이걸 표준화해요. 여기 표준화 과정을 거쳐요. 표준화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일단 지금은 0과 1 사이에 표준화하지 않고 스탠다드 디베이션을 폴스로 놓으면 그냥 중심값만 변경해요. 중심값만.
여기 보시면 그래서 X트레인을 표준화시킨 걸 가격을 보면 중심값만 이동해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와요. 이거를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with mean 에다가 이거를 false로 넣으면 위드가 안 됐어. false로 넣으면 똑같이 넣으면 아까 가격이랑 똑같아져요. 위드가 글씨가 예, 에러가 났네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똑같죠? 위에 데이터랑 X9 4.9 11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일격을 9.5네요. 이걸 전부 다 하면 원래 데이터대로 X트레인 어디 있을까요? X트레인을 안 뽑아줬나요? 여기를 실행을 안 했구나. 여기 보시면 X트레인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false로 그대로 눌러주고 해주면 똑같죠? 아래 위 보이시나요? 그대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링 해갖고 표준화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true로 들어주면 없어주면 중심값만 이동해요. 중심값만 여기서 중심을 옮겨서 가운데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바뀌고요. 만약 이것까지 true로 놓으면 이걸 true로 놓으면 아예 이제 0부터 1 사이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0부터 1 사이 값이 다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 분포가 분포 자체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중심점만 바꿔주는 게 좋다. 종 모양의 분포로만 바꿔주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표준화를. 그래서 여기서 false로 놓고 중심 이동만 하는 거죠. 센터링만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데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값만 바꿔서 0과 1 사이로 놓지 않고 이게 좀 바뀌었죠. 이게 중심값을 옮긴 거예요. 중심값을 옮겨서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분포를 그대로, 그러니까 분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은 분산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로스 펑션이 분산에 대한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해서 다시 스탠다드 스케일링 해서 다시 스케일한 값을 넣어주고 다시 시각화하면 조금 바뀌었죠? 뭔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이 값을 바꿔보면 바뀐 게 나와요. 그쵸? 3510. 아까 값이 틀리죠? 이렇게 피팅을 어떻게 해주고 자료를 어떻게 넣어주냐에 따라서 값이 다 틀려요. 다 짜도 제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넣어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드리고 가격을 드려도 다 피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거를 이제 한 개의 뉴런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싱 피팅 하잖아요. 이 훈련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선형하게 하는 과정을 여태까지 프로그램으로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뉴런을 가지고 그거를 짜는 겁니다. 이 밑에는 피팅하는 과정이. 그래서 피팅하는 과정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퍼셉트론의 구조인데요. 하나의 뉴런으로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여기 보시면 배측각 구하기 프로그램에서 보는 선형회귀 구조는 전처리 과정. 여기 보시면 앞에 이게 전처리 과정이죠. 이게 전처리 과정이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나누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피팅할 가격으로 테이블로 만들어 준 겁니다. XY, X트레인, Y트레인. 자료 구조에 맞게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팅을 해요. 여기 피팅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있고 뒤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인 건 뭐냐면 X, Y 값을 줘서 W는 Y는 WX 플러스 B잖아요. 웨이트하고 B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X, Y를 넣어서. 그래서 한 점을 넣어서 그 W와 B를 계산을 해요. 직선방정식에서. 그러면 뭐가 나와요? Y 해시 나오죠. 예측한 값이 나오죠. 그럼 이 예측한 값과 이 뭐예요? 원래 우리의 갖고 있는 Y 값을 비교해 봐야죠. 그래서 그 비교해서 로스 펑션이라고 해서 요거의 거리를 하든지 아니면 제곱 그 면적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W와 B를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역전파다,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요게 이런 부분이죠. 보시면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요 방향이 프로파게이션, 포워드라고 했죠. 또는 예측이에요. 우리가 다 훈련됐으면 요게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다 가격 데이터를 넣으면 Y 예측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방향은 데이터로 넣어서 Y는 요거, Y 햇은 요걸로 구하는 거죠. Y 햇이. 그럼 Y 햇이 나왔어요. 그럼 Y 햇과 Y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것을 이제 에라, 코스트 펑션으로 해서 또는 기울기, 이게 이제 미분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요걸 계산하는 거죠. 요 차이값만큼 다시 어떻게 해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다시 요거 역방향 계산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똑같은 거죠. 여기다 넣어서. 그리고 요거 똑같은 방법으로 절편을 업데이트해요. 이게 퍼셉트론 하나 있는 구조예요. 이게 퍼셉트론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웨이트라는 게 원래 이게 X 값을 이렇게 아까 행렬로 넣었잖아요. 여러 개를.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이니까 하나의 구조로 넣으니까 뭐예요? 여기서 초기값, X0는 초기값하고 W1도 초기값이죠. 왜냐하면 초기값을 주어져야 계산이 되죠. 그렇죠. 일단 아무것도 없이는 X랑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넣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래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 결국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퍼셉트론의 이제 얘를 이렇게 봤는데 뭐냐면 이제 X 우리가 이제 처음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X1이 요거죠. 그렇죠? 피처. 요 자체가 X1, X2, X3, X4입니다. 요게 여러 개가 이거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요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배치라고 그래요. 전체를 다 해갖고 W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이걸 때 계산하니까 뭐 얼마가 나왔어요. 그럼 이 가격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럼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에서 W를 다시 여기다 반영해요. B하고 바이어스하고. 그럼 또 두 번째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 넣고 이게 이제 웨이트 값이 바뀌었죠. 여기 앞에서 한번 계산했으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여기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간 거에서 또 계산을 해서 또 반영해요. 세 번째 한 걸 가서 또 반영해요. 네 번째 한 걸 가서 또 반영해요. 이렇게 해갖고 쭉 한 걸 한 번 하는 거를 에포크라고 그래요. 에포크. 그거를 100번 정도 실행한다든지 1000번 정도 실행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갖고 와서 전체를 수행하는 거예요. 또는 확률적 방법은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들어가는 방식,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인데요. 어쨌든 그걸 해서 가격과 비교해서 우리 뭘 구한다? W. 웨이트 구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 웨이트를 구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아까 실습한 거에서, 실습 예제에서 뭐냐면 여기 웨이트 된 걸 여기서 웨이트가 구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요까지 오면 전부 실행해서 웨이트하고 B 값이 구해진 거예요. 웨이트하고 B 값이. 여기다 한번 찍어볼까요? DF fit 가격을 이렇게 찍어보면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구할 수 없구나.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함수라서 가격 출력을 B하고 X하고 구조를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구조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와요. 그거를 이제 그 퍼셉트론으로 제가 이거 책에 있는 그대로 옮겨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클래스 뉴런, 하나의 뉴런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뉴런에는 being과 doing이 이랬다 그랬죠. 여긴 being에 해당하는 이니트에서 being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초기값 넣어주고 weight, bias, 그 다음에 running rate, 이거는 뭐 손실값. running rate 뭐 초기값은 이렇게 줍니다만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for pass 앞에 이제 계산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되는 정방향 계산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백 프로파게이션 거꾸로 되는 거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fit 요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죠. 아까 그 위에 fit이라는 과정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줄로 함수로 우리가 갖고 와서 레고처럼 껴맞춰서 썼잖아요. 여기다가 데이터 두 개를 넣어서 X트레인, Y트레인 또는 뭐 표준화된 스케일드 된 X트레인, Y트레인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정방향 계산을 하고 정방향 계산은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X값에다가 W를 곱해갖고 B를 더한 거예요. Y 해시죠. 그쵸? 이게 이제 넘파이라 이렇게 좀 헷갈리게 보이는데 단순해요. X 곱하기 W 더하기 B Y 햇 이겁니다. 그래서 Y 햇을 돌려주는 겁니다. Y의 값을 리턴 해주는 거죠. 펑션을. 그렇죠. doing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방향 계산을 하고 5차 계산해요. 그리고 나서 W와 B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에라 차이를 돌려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온 거를 이제 다시 뭐냐면 이전에 있던 W과 B 이건 계산한 값이잖아요. 그것만큼 빼주거나 더해주는 거죠. 그 업데이트하는 거죠. 가중치를 여기서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 펑션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갖고 오늘 직접 다 해보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뉴런이죠. 요거를 객체를 가져와서 러닝 레이트를 이만큼 준 겁니다. 초기 값을. 그래서 피팅하는 거죠. 똑같죠. 아까 가져와서 피팅하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제 안에 프로그램을 쳤으니까 구조를 아니까 이렇게 W와 B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포크는 전체를 한번 돌린다고 얘기했죠. 전체를 아까 그 구조를 한 번 전체 굴린 거 한 번이에요. 그래서 1000번을 하겠다는 거죠. 만일 그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런타임 유형을 누르시면 실행하는 동안 GPU 옵션을 하면 GPU를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실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W와 B를 업데이트 해가는 겁니다. 계속. 지금 피팅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과정에서 배출 가격은 이거인데 손실은 이만큼 났다. 아까 손실 함수 펑션 제곱을 줬죠. 로스에. 그렇죠? 그랬더니 W 값이 그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B는 하나 나오겠죠. 이건 행렬이니까 이게 4개의 변수니까 W도 4개가 나오는 거죠. W 값이. 그래서 이게 식이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측하는 거는 이제 포워드잖아요. 그 포워드를 한번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각화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로스가 줄고 있죠. 쫙 에러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기가 18만 8천 쪽에서 멈추고 있죠. 근데 아까 함수로 쓴 거와 분포를 보면 어때요? 비슷하죠? 그렇죠. 여기 분포가. 예, 잘 짜는 겁니다. 잘 매칭한 겁니다. 예. 이 프로그램 줘도 러닝 레이트 저처럼 안 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가격이. 이 러닝 레이트를 찾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손실함수. 예, 감탄을 안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고 실행을 하면 아마 제가 더 가격이 좋을 거예요. 4천 얼마에 나와요. 좀 더 크게 나와요. 제가 좋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가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 그 문제가 이제 요거를 퍼셉트론 구조를 아까 제가 뉴런이라고 해서 하나 만든 거예요. 퍼셉트론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하는 건데요. 이 퍼셉트론 하나 있는 거 말고 레이어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또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5가지 정도로 버전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게 사이킨런으로 배출값을 구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린 건 한 개의 뉴런으로 퍼셉트론 구조로 구현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개의 층으로 이제 또 레이어 이제 쌓는 거. 그러니까 딥러닝에는 이런 여러 레이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딥러닝은 이런 여러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요. 레이어를.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만 써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는 요거 하나였죠. 뉴런 하나를 갖고 우리가 단순한 문제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선생님이 얘를 이제 이 뉴런으로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분류 판별 문제, 로지스틱 회기는 2개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그랬죠. 선형 회기하고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기. 로지스틱 회기는 0부터 1 사이의 가벽을 줘서 이게 남자냐 여자냐, 사과냐 아니냐, 또는 뭐 이렇게 고양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판별하는 이진 판별 로지스틱 판별법인데 그걸 하려면 이런 여러 계층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다뤄서 이 히든 레이어 안에서 다뤄서 결국 아웃풋 값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양이일 확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딥러닝이 좋아요. 비정형 데이터. 그래서 이제 레이어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라고 해갖고 그냥 이것도 껴맞추는 함수가 있어요. 텐서플로우에서 하는 함수가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는 전처리하고 뭐 그 다음에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뭐 가중치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옵티마이즈 그 함수 정하고 여기 돌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모듈 갖고 그리고 검증하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캐럿 쓰는데 이게 다 모듈이에요.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인데 그 툴들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케라스로 이제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케라스가 특별히 이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케라스 개발자가 구글로 오는 바람에 아예 거의 들어오다시피 했거든요. 이 케라스를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 보시면 나중에 서머리도 해주고 다양하게 이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 목적에 따라서 다 다루는 게 틀려요. 모듈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의 목적으로 이 모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준 거죠. 5가지 종류로 제가 짰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주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에는 이게 더 적합하고 이런 모듈이 좋고, 왜냐하면 그 안에 다루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리포트도 다르게 해주고 결과값을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리포트를 받아보려면 이 모듈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주로 케라스를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로 딥러닝을 주로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 한계층은 뭐 간단한 거라서 여러 개 멀티레이어를 쓰게 되면 텐서플로우를 쓰는 거거든요.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를 많이 모듈을 쓴다.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아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워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를 계산한 거고요. 요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경사하강법이라는 건 뭐냐면 요 YS는 WX B를 이해하는 건데 여기서 가중치와 절편을 찾는 알고리즘이 찾은 규칙, 이게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이걸 찾는 거죠. 그 설명입니다. 예측값이라는 건 지난번에 설명했고요. 그럼 훈련에 잘 맞는 W와 B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스텝을 거쳤어. 지난번에 했던 무작위로 W, B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것은 하나의 샘플을 선택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값과 진짜 Y를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지도록 W, B를 조정합니다. 이 백프로파게이션이죠. 이 과정이 피팅이에요. 전부 피팅한다고 그래요. 피팅. 이 과정을 계속 더하는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건 초기값 넣고 그 다음에 W와 B 계산해서 이제 실제 값으로 보면서 수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 예측한 값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돼요. W 예측 바꿔놨어요. 업데이트하고. 자, 요거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 미분해서 쓴 게 아니라 기울기 갖고 했어요. 이게 기울기 갖고 해서 변화율 갖고 계산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복잡해요. 차라리 미분해서 그걸 하는 게 나아요. 훨씬. 자,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하면 이 SE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스퀘어드 에러잖아요. 스퀘어드 에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 보면 Y.점 하나 점을 여기서 이제 넣었는데 예측한 값은 여기에요. Y 해시예요. 그럼 이만큼 거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요만큼 정방형 면적으로 요거를 이제 로스 펑션을 정한 거예요. 요 면적들이 가장 최소 여러 가지 요 점들을 계속했을 때 이 전체 면적이 가장 적은 게 가장 잘 표현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제곱을 한 거잖아요. 이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면적이 가장 적은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제 표현된 거라고, 이 선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면적, 요 면적 에러 펑션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어느 순간까지는 거의 이렇게 떨어지다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게 제곱이니까 이렇게 폭발한다고요. 아니면 이 기점을 넘어가면 왼쪽으로도 폭발해요. 이런 무한 형식을 갖게 돼요. 에러가. 이게 에러입니다. 에러 펑션이에요. 에러 펑션. 에러 펑션. 로스 펑션이라고도 하고 또는 목적 함수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은 이런 형태를 띈단 말이에요. 코스트가. 웨이트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기울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면적이 갑자기 커지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폭발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아무 값이나 일단 하나 넣어서 이걸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뭐 요동치기도 해요. 확률적 경사하간법으로 하면 이렇게 막 요동도 쳐요. 왔다 갔다. 발산하지 않게 이렇게 잘못 넣으면 이게 러닝 레이트 잘못 넣으면 이렇게 위로 가요. 더 이렇게 막 위로 가요. 재미있게. 제 커서가 보이시나요? 커서가 나타나요? 제가 움직이는 커서가? 예.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러닝 레이트 잘 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간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가면 0의 근처에 가깝게 되겠죠. 더 이상 코스트가 변하지 않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거의. 코스트가 제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코스트는 높을 수 있는데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이 변화율이잖아요. 변화가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더 코스트가 없을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데. 가장 중간쯤에다가 위치하게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분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이 분포의 분산 중에 가장 중심점에다가 선을 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 가장 적게 하는 걸 찾는 건데, 이 면적 에라 펑션은 이런 형태를 띠니까 이게 거의 이제 접선에 가까워서 변화가 없을 때까지 찾으면 이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분 형태가 어떻게 보면 에라라는 그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경사 하강법, 이 경사가 하강되잖아요. 요 점까지 찾아서 요 점이 되는, 여기까지 점이 되는 그 웨이트를 찾는 거죠. 바이어스하고 두 개의 변수를 찾는 거죠. 그걸 피팅한다고 그래요. 그게 모델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중치로 이렇게 제곱 오차 미분하면, 여기서 또 미분 얘기하시면 다들 멘붕이실 텐데.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좀 기억을 떠올려서, SE는 스퀘어드 에라요. 아까 제곱한 여기 식이 있잖아요. y에서 y hat. 그렇죠. 그거를 미분하는 거예요. 뭘로? 이 웨이트에 대해서. 근데 웨이트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웨이트와 직접 관계가 있는 놈은 y는 상수죠. y는 값을 넣는 거니까. y 다시잖아요. wx 플러스 b. 이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미분이라고 쓰는 것은 미분이 아니라 함수 안에 또 함수가 있기 때문에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편미분할 때 요 함수를 전체를 미분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걸 또 미분하죠. 거듭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 2가 미분하면 앞으로 나오면서 요 식이 나오고 다시 요 마이너스 y 햇을 다시 미분한 거죠. 이게 편미분이죠. 요거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 편미분한 가중치가 이게 편미분한 것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미분한 결과가. 그럼 이게 에라가 되겠죠. 에라. 그렇죠? 손실. 이거를 가장 줄이는 이게 기울기니까. 이게 기울기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제곱 오차를 미분했으니까 아까 제곱 오차 이 선을 미분하니까 결국은 요 선이거든요. 그레디언트 선. 그렇죠? 요 미분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제일 적은 걸 찾는 거잖아요, 지금.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요게 기울기죠. 그렇죠? 이게 에라란 말이에요, 에라, 사실은. 응? 에라 펑션을 한 게. 그래서 요만큼 편미분을 제곱 오차한 게 원래 정의할 때, 이제, 사실 2분의 1로 하면 2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펑션을 로스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로스를 아까 요 에라인데 에라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 위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렇게 정의한 거거든요. 미분한 값. 요게 미분한 값이죠. 원래는 2가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로 들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스 펑션을 그래서 2분의 1 해서 그 y 마이너스 y 바 요거 전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필요 없죠. 제곱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얘기했던 편미 분할하기 전에 요 함수죠. 로스 펑션이죠. 이게 요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 로스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2분의 1 요거 y 마이너스 요거 y 헨 마이너스 요거죠. 요거 안으로 넣으면 요거의 값을 제곱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되시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빠른가요? 제 설명이 어떻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 빠르냐 안 빠르냐. 네. 지금 식사를 하시고 다 지금 졸린 상태에서 오우 감사합니다. 오 놀랍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적당하시다고 감사합니다. 예. 잘 좀 따라와 보세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은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표현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에라죠. 에라. 그렇죠? 요 에라 값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W와 B를 구한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은. 그거를 현재의 W와 B에 반영한 겁니다. 반영한 거. 이게 행렬이기 때문에 계산식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념만 잡으세요. 예. 개념만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책에 다 나온 설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에라 펑션이죠. 핵심은 뭐냐? 이 미분에서 손실함수, 미분을, 그러니까 에라 펑션, 스퀘어드 에라죠. 그쵸? 스퀘어드 에라죠. 왜냐면 제곱함수잖아요. 그걸 스퀘어드 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에 이제 평균, 민 스퀘어드 에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에라가 가장 적은 거를 찾으면 또 그때의 W가 이제 우리가 구하는 W가 된 거죠. 근사치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미분하여라는 건 손실함수에 대해서 미분하여 W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까 에라죠, 에라. 그렇죠?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요거 마이너스를 거꾸로 된 거죠. 마이너스 y 햇 마이너스 w인데 원래는 요거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라를 이렇게 구한 겁니다.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시 초기 값에다가 반영한 거예요. 이게 너무 나갔으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게 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게 너무 적게 나갔으면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그래서 현재 값에서 조금씩 이동하는 거죠. 그 이동만큼만 조금씩만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만 잡아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거에 근접해 가버리면 다음 값이 나오면 그거에서 또다시 너무 점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큼 안 하고 에라만큼만 조금씩 그 방향을 잡아서 옮겨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죠. 이게 이렇게 확 점프해 가버리면 그 다음엔 일로 튀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역적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역적으로 이게 평면 하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산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평지까지 오는 게 목표인데 가장 낮은 곳. 중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생기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 보면 이게 한동안 올라가면 눈을 감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처음 만났던 곳이 가장 낮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함정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조금씩 움직여가는 거죠.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백프로파게이션은 미분값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그거를 수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트는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매 스텝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이 다 끝나면 가장 이제 오차가 적은 놈이 W가 나오겠죠. 그렇죠? 무한의 이게 보면 뭐냐면 수학에서 이게 수학에서 보면 무한의 값을 가지니까 가장 적은 곳 쪽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다시 이게 증가하거든요, 에러가. 이게 너무 기울기가 어느 정도 넘어가 버리면 적당하다가 확 넘어가 버리면 이쪽 끝에서도 손실이 많이 나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방지해 주려고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방식을 쓰긴 하는데 어쨌든 결국 그 변화율을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서 이게 경사하강법이다. 이 절편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절편은 B니까 바이어스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근데 미분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바이어스는 여기 Y인데 여기에서 WX 플러스 B니까 B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죠. 1. 여기 마이너스는 그대로고. 결국은 이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B는 업데이트를 뭐냐면 Y-Y만 빼면 돼요. 그래서 B에다가 뭐예요? 이게 L합 값이잖아요. 여기가 L합 값이잖아요. 1을 넣은 거, X값에다 1을 넣은 L합 값이잖아요. 그래서 B를 이렇게 업데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백프로파게이션은 W와 B를 구하는데 W는 아까 L합 값에 X가 있는 거고 편미분할 값 보세요. 여기 X가 있잖아요. 편미분할 값. 그쵸? W에는 L합 값이 있고 그러니까 요것만 구한 거죠. 요 편미분한 솜실 함수만 구한 거니까 여기 W는 뒤에서 업데이트한 거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W만 구하는 건 여기 그레디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레디언트는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 변화율은 X 곱하기 L하죠. 여기 보시면 의약 잘못 왔다. 여기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 에라 요 부분이 에라고요. x죠. x 곱하기 에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x 곱하기 에라로 놓은 거고요. 여기는 그게 미분하는데 b가 1이잖아요. wx 플러스 b 미분하면 b는 b로 미분하면 1이니까 결국은 에라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식이 미분하면 뭐예요? 여기 1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1이 돼버리니까 여기 에라죠. 그쵸? 여기 자신이잖아요. 그쵸? 여기 에라만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업데이트한 부분이니까 이 변화율은 에라죠. 그쵸? 그 결국은 여기서 보면 에라만 리턴하잖아요. 절편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W는 X에다가 에라를 곱한 값이고 아까 이 편미분한 값이고 여기도 편미분한 값인데 이게 1이 되니까 요거를 리턴해주고 여기서 다시 뭐예요? 여기서 절편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각각 그레디언트만큼 여기 마이너스인 건 방향을 바꿔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좀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해보고요. 옵스. 지금 이제 업데이트까지 한 거예요. 이게 피팅 과정을 전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에포크라고 돼 있죠. 여기 에포크 500회. 이게 아무 값을 안 주면 이게 이제 피팅할 때 에포크를 1000회 하라고 줬잖아요. 여기 밑에서. 그러면 1000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안 주면 디폴트 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500회는 최소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번을 계속 돌리는 거죠. 전체를. 계속 넣어가면서 500회를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서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돌려봤더니 그 스퀘어드 에러를 이렇게 손실을 찍어보잖아요.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크게 안 떨어지죠. 이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값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넣어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에러 값이. 이게 이제 스퀘어드 에러죠. 스퀘어드 에러 펑션 값을 추적한 거예요. 그린 거예요. 시각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죠. 1000회 정도 했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이 뒤로는. 그래서 1000회에서 끄는 건데 이건 뭐 늘려도 더 이상 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더 해도.
네. 와. 질문 카톡으로 좀 해주시죠.